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고 항상 웃느냐고 많이 물어봅니다. 네, 정말 제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을까요? 그건 아니죠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뿐입니다. 또 실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또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정말 이야기가 길어지죠. 하지만 제가 최대한 제 생각에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들을 오늘 몇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당연히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거고요. 많은 분들한테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. 저는 젊을 때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죠.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제 식구고요. 세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죠. 하고 네 번째, 제일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. 네, 당연히 우선순위라고 해서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죠.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순위로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겠죠. 두 번째는 가족이고, 세 번째는 제 자신을 위한 거고, 네 번째는 교회 생활이죠.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순위에서 마찰이 생겼을 때 저는 항상 우선순위를 지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죠.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맛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잠이고요. 네, 잠을 잘 자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내 삶의 문제를 최대한 없게 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야겠죠. 두 번째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.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건강하게 드셔야 되고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겠죠. 세 번째는 로맨스라고 하죠. 해서 가능하면은 규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스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킨십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체온을 느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.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체온을 느꼈을 때 우리가 보통 마음의 평화를 주고 또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요.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상당히 쉬웠는데 애들이 크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죠. 하지만 제 아내하고 저는 아직도 스킨십을 상당히 많이 하죠.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그냥 제 아내가 저를 지나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제가 항상 안아주고 같이 피부를 댐으로써 서로가 마음의 평화를 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제어 확인하는 거죠. 네,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웃을 때 이 쓰이는 근육이 뇌를 자극해서 우리 뇌에 있는 해피 호르몬을 분비해 준다고 하죠. 또 이 해피 호르몬은 우리한테 상당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. 해서 웃으면 웃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웃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. 네, 그 다음에는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무조건 감사하고 만족하죠.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? 이것은 간단합니다. 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죠.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모자라다. 너무 약하다. 진짜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은 제일 잘 알죠.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말을 상당히 더듬거렸기 때문에 거의 말을 잘 못했고요. 또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사고도 많이 쳤고요. 제 옛날 친구들이 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와, 제가 어떻게 의사가 됐지 할 정도죠. 사실 저도 미스테리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상당히 감사하고 있죠. 또 실제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내가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저보다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. 또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저랑 좀 안 맞는 사람들 있죠?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멀리 하세요. 또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것이 성국 씨는 정말 신기한 재주가 있다고. 네, 그것이 무슨 재주냐고요? 저도 좀 신기한데요. 안 좋았던 과거는 신기하게 절대 기억을 못합니다. 하고 좋았던 일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죠. 보통 우리가 알지만 안 좋았던 경험이 가장 큰 것이 인간관계죠. 네, 제가 좀 억울하게 당했거나 손해를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은 그것을 다시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해서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진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엉뚱한 것은 그 상대는 전혀 모르고 나 혼자만 속에서 썩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 아버지가 저가 어렸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은 첫 번째로 조금 손해보겠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. 네,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?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저한테 잘못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화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위치를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.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성깔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. 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좀 손해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용서를 하고 잊어버립니다. 하지만
다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죠. 네, 지금은 저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저가 좀 젊었을 때는 그거를 못 이겨서 싸움도 좀 많이 했고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병원비도 좀 많이 썼습니다. 또 약간의 합의비도 나간 적이 있고요. 하지만 이 많은 일을 통해서 지금은 저도 이해 안 될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기억을 못해요. 또 제가 제 아내와 아름다운 아이를 가진 후로는 제가 하는 일에 저의 최대한을 진심으로 다 하고,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사회생활 한다든지 아빠로서, 남편으로서, 또 자식으로서, 또 정말 부족하지만 교회 일도 포함시켜서요. 저의 최대한을 하고 그 나머지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. 네, 최근에 와서는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mundane life에 아주 힘들어하죠. 이것은 아주 평범한 하루죠.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. 이럴 때 어느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나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. 하지만 이 평안함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만약에 큰 일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평범한 날이 아주 그립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한 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 네, 평범한 날을 갖기 위해서는 큰 사고 피해야 되고요. 인생에 큰 드라마 피해야 되고요. 또 큰 질병은 피해야겠죠. 네, 이랬을 때 우리가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건이나 드라마나 질병이 무엇인가?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죠. 하지만 가장 많은 것들이 피해야 되죠. 첫 번째는 교통사고. 운전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안정성이 높은 차를 타야 됩니다. 저는 운전하면서 머릿속에서 혼자 많은 상상을 해요. 만약에 뭐 저 차가 넘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, 또 바로 앞에 사고 나면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가 운전대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,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생각하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한 번 있었고 또 큰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피한 적도 많죠. 네, 또 안전벨트 하세요.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의 가장 큰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. 뭐 형제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 자식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같은 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 부부가 같이 있었을 때는 하나지만 깨졌을 때는 남이 되게 돼 있고 그냥 헤어질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되기도 하죠.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또 우리 삶 자체도 완전히 깨지죠.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람피 생각하지 마시고요. 두 번째는 사랑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계획과 또 거기에 따른 스케줄을 만드세요. 또 미국에서는 when in doubt, don't 하는 얘기가 있죠.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에 약간 의심이 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우리가 보통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그때 맞아 내가 그때 멈췄어야 돼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. 하기 때문에 when in doubt, don't. 네, 그 다음엔 질병이죠. 맞습니다. 우리가 질병을 걸리라 걸리는 게 아니죠. 그냥 생긴 거 어떡합니까?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죠. 예를 든다고 하면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음식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의료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. 또 우리 가족력을 알아야 돼서 우리 집에는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규칙적인 검사를 하고 또 예방 준비를 해야 되죠. 이랬을 때 확률을 낮춤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. 네,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세요.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내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정말 아주 먼 미래까지 계획을 했습니다. 이것은 가족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저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책해서 계획을 짜죠. 근데 계획을 한 가지만 짜는 것이 아니고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준비함으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첫 번째는 저는 놀라질 않죠. 뭐냐면 최악을 생각했기 때문에. 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계획했던 1, 2, 3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몇 번 없고요.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해결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음으로써 제 자신과 저희 식구들이 놀라지 않고 좀 더 편하다는 거죠. 아주 불쌍한 너구리입니다.
네, 여기서 오늘의 말을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See you later.